아우 개 심해. 아우 개 심해. 매일 새로운 문제와 규제가 나오는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못지않게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달 돈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머니 뉴스입니다. 이번 달에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할 변화들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느샌가부터 감성템으로 사랑받고 있는 인센스 스틱, 혹시 여러분도 쓰고 계신가요? 내 방 안 혹은 가게 안을 감성적인 향으로 채우려고 산 제품에 알고 보니 인체에 치명적인 살충제 성분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리, 테무 같은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넘어온 제품들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새롭게 강화되는 산업통상정책, 정확히는 해외 직구 제품 안전규제 강화입니다. 최근 1월 말 정부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되는 제품 3,876개를 직접 구매해서 안정성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563개, 약 15%가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기준치를 조금 넘겼네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제에서는 1군 발암성 기체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넘는가 하면 아예 나오면 안 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인 성분인 CMIT, MIT가 검출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알리테무말 제품들은 이전부터 계속 안전기준 미달 이슈가 반복되고 있죠. 정부가 이번엔 이런 문제점을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 보완에 들어간 겁니다. 핵심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동안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사실상 빠져나가던 해외 통신 판매 중개자도 앞으로 제품 안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둘째, 원래는 국내 제조나 정식 수입 제품 중심으로 하던 안전성 조사를 이제는 해외 직구 제품까지 확대하고 조사 결과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주소지가 해외에 있던 플랫폼과 거기서 파는 제품까지 모두 안전성 조사 및 관련 규제 대상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을 진행시킨다고 해서 그저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소비자와 셀러 모두 꼭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 체크리스트입니다. 캡처해두고 나중에 꺼내보시면 도움 되겠죠? 첫째, 제품명으로 부적합, 리콜, 안전성 검사, 검색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해외 직구 제품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는 문제 제품 리스트가 더 자주, 더 촘촘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공개되는 리스트만이라도 확인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죠. 둘째, 안전인증 마크 확인하기. 상품을 선택할 때는 안전 문구만을 믿지 말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표시를 확인하거나 발표된 정보를 찾아보세요. 전기전자, 배터리, 어린이 제품은 제품 이미지 혹은 설명에 KC 마크가 있는지, 방향제, 세정제 같은 생활화학 제품과 살균 소독제 같은 살생물 제품은 초록누리라는 안전 포털에서 직접 정보를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나라에서 검증한 정보인 만큼 구매 전 확인한다면 좀 더 안심할 수 있겠죠. 소비자로서의 자세를 봤다면 셀러들의 대처법도 알아야겠죠. 셀러 입장에서는 대응이 더 단순합니다. 첫째, 레드존 카테고리에서 소싱은 피하세요. 방향제, 디퓨저, 세정제, 접착제, 아동용품처럼 한번 터지면 환불, 클레임, 계정 리스크가 같이 오는 제품은 마진이 문제가 아니겠죠. 둘째, 이제는 싸게 소싱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증빙 가능한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거나 받은 물건을 찾아오는 게 어렵다면 아예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군을 노리세요. 셋째, 상세 페이지를 안전 중심으로 리빌드 해보는 겁니다. 주의사항, 사용법, 성분 관련 안내, 그리고 문의 환불 루트를 미리 적어두면 규제가 강화되는 이 시점에서 위기를 무기로 바꿀 수 있겠죠. 니즈는 언제나 리스크 속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해 매일 새로운 문제와 규제가 나오는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못지않게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 더 깊게 영향을 주는 부분일걸요? 우린 안 먹고는 못 사니까요. 두 번째 주제는 민생 품목 감압 수사입니다. 밀가루와 설탕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품목입니다. 이런 중요한 품목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이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밀가루 제조업체는 최근 5년 동안 제품 가격을 44%나 올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업체들끼리 사다리 타기로 가격 인상 순서를 정하고 원가 조작의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오른 가격이 원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설탕 가격이 최대 66.7%까지 올라간 것으로 언급됐고 단순한 시장 가격 변동이 아니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우 괘씸해. 아우 괘씸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포인트는 역시 이거겠죠. 어느 회사들이 얼마나 해먹었는지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대한제분, 사조동화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제분사 6곳 관계자들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담합 규모는 무려 6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설탕 쪽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이 포함돼 기소됐고 설탕 담합 규모는 3조 2천억이 넘는다고 언급됐습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밀가루와 설탕이 10조 가까이 담합되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제빵, 면, 과자 등 수많은 음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 만큼 오르내리는 순간 이후 다른 물가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라의 대처가 꽤나 공격적입니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 독과점을 이용해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냈고요. 관계부처는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시정하라는 취지로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는 와중에 최근 가격이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4에서 6% 정도 인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CJ제일제당은 소비자용 설탕, 밀가루 전 제품을 평균 5%대로 낮췄고 대한제품도 일부 밀가루 제품을 평균 4.6%, 사조동화원은 밀가루를 평균 5.9%, 삼양사도 설탕, 밀가루를 평균 4에서 6% 내렸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업소용만 내린 게 아니라 가정용까지 같이 내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관련된 시장 물가가 같이 잡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밀가루랑 설탕 가격이 내려가기는 시작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뒷담 제품들이 바로바로 같이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빵, 과자, 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가격이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업체들은 대체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의미는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까지 같이 들어간 상황이라 다른 기업들도 버티면 넘어갈 거야 라는 생각은 일단 접을 테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함부로 가격을 올리거나 버티는 분위기는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담합하는 기업들이 국가와 국민 눈치를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66% 오른 가격에서 내린 건 고작 4에서 6%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아직 가야 할 길이 한참 더 남았으니까요. 이렇게 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기업들의 부적절한 운영을 계속 단속해 나가는 중에 국세청이 발표한 민생 세무조사에 따르면 물가 불안을 일으킨 업체들을 조사해 3,898억 원의 탈세를 적발했고 1,78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쪽에서 적발이 컸는데요. 요즘 술값이 부쩍 비싸졌다고 느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비맥주는 판매점 등에 지급한 1,100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광고비로 처리하거나 특수관계법인의 용역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해 이익을 나눈 정황이 조사됐고 국세청은 이런 구조가 제품 가격 22.7%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또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 B사는 특수관계법인의 물류비 250억 원을 과다 지급한 정황이 적발됐고 국세청은 이 물류비 상승이 제품 가격 25%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건의 추징액은 200억
원대라고 합니다. 이 대대적인 작업은 검찰은 담합을 수사하고 국세청은 탈세를 추적하면서 부당하게 물가를 올린 구조 자체를 양쪽에서 동시에 공략하고 있는 거죠. 즉 담합이든 세금 탈세든 빠져나갈 구멍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내외로 변화되는 시장 정보에 대해 전달드렸습니다. 해외 직구는 이제 안전이 기준이 됐고 국내는 장바구니 물가를 흔드는 담합, 독과점 구조가 정조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수록 더 현명한 소비자, 셀러가 될 수 있는 정보를 매달 꾸준히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3월엔 뭘 팔면 좋을지 딱 꼽아드리는 안 소장 픽 탑 10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헬스 운동 카테고리에서 문틀 철봉입니다. 새학기 봄 시즌에는 다들 새로운 목표로 운동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 중에 문틀 철봉은 간편한 설치만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어필 포인트가 확실해서 상세 페이지에 설득이 쉽습니다. 두 번째는 헬스 운동 카테고리의 폼 롤러입니다. 운동에 대한 수요 증가는 근육통 회복에 대한 수요 증가를 뜻하기도 합니다. 패키지나 인증 부분이 간편하고 사이즈 이슈가 적어 초보 셀러들에게 운영 부담이 낮습니다. 셋째, 야외 캠페인 카테고리의 미니 화로입니다. 3월부터 날씨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 캠핑 피크닉이 늘면서 불멍 감성 수요가 올라옵니다. 세트 구성으로 객단가 조절이 가능하고 사진 리뷰가 많아서 리뷰 효과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야외 캠핑 카테고리의 에어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캠핑이 유행할 때 편의성 장비에 눈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은 리뷰에서도 큰 효과를 만들면서 두께, 사이즈, 펌프 유무로 라인업을 나눌 수 있어 소싱 폭이 넓습니다. 다섯째는 차량용 카테고리의 점프 스타터입니다. 다들 환절기엔 배터리 방전 이슈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한번 사두고 필요한 순간에 쓰는 응급템이라 구매 전환이 빠르고 라이트 충전 기능으로 차별화가 쉽습니다. 여섯 번째는 차량용품 카테고리의 에어건입니다. 봄철엔 꽃가루 먼지 때문에 차량 실내 청소 수요가 늘어납니다. 요즘에는 파워가 강해서 차량 청소용 외로도 사용되며 인기가 많은 품목입니다. 전후 비교가 확실해 리뷰가 잘 나오고 바람 세기, 배터리 용량, 송풍구 액세서리 등으로 차별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반려동물 카테고리의 캣타워입니다. 반려 카테고리는 계절을 크게 타지 않고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추세라 시장 자체의 기본 수요가 강합니다. 특히 캣타워는 공간 제공, 스크래칭, 휴식 이런 가치가 명확해서 구매 포인트가 분명합니다. 여덟 번째는 반려용품 카테고리의 강아지 계단입니다. 반려동물을 많이들 키우는 만큼 생활하는 데 생기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니즈가 있습니다. 특히 소파, 침대, 오르내림이 잦은 가정에서는 반려견의 부상 방지를 위해 두어 개는 꼭 구매하는 필수템입니다. 반려견의 관절 보호라는 메시지가 명확하고 인테리어에도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이즈, 높이, 색상 옵션으로 라인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수납 욕실 카테고리의 욕실 선반입니다. 수납과 선반 관련은 봄맞이 정리 수요와 맞물려 뜨는 카테고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타공 접착형은 설치가 쉽고 하중 접착 방식만 명확하게 안내하면 CS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열 번째는 주방 리빙 카테고리의 식기 건조대입니다. 식기 건조대는 시즌 영향이 적은 생활 필수템이라 오히려 기본 수요가 꾸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싱크대 공간 절약, 배수 구조 등 어필 포인트가 명확하고 쓰지 않을 때는 접어둘 수 있는 접이식 기능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3월의 추천 안소장 픽 탑 10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소장의 머니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